제49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교계와 정재계 인사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 불참 속에 진행된 이번 국가조찬기도회는 예상과 달리 참석 인원이 30%가량 줄어든 가운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이 사단법인 창립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설립과 활동에 들어갑니다. 기독교 역사문화관 논의가 시작된 지 7년 만에 가시적 조직 구성과 사업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설립자 변경 문제와 전 이사장의 배임 의혹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KC대학교에 이번에는 축구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목요일 CBS 뉴스입니다. 제49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오늘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여 거룩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교계, 정재계 인사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49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민심이 분열된 대한민국 사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정성진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목사는 설교에서 우리나라의 형국이 사면 초가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국가적 위기 앞에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국론 분열을 조장하기보다 먼저 회개하자는 뼈아픈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정성진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인답게 믿음을 가지고 말해야 한다며 목회자들이 강대상 앞에서 정치인이 할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교인들에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지지하거나 한두 가지 공약이 교회 주장과 같다고 지지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수, 진보, 여당, 야당으로 편을 가르기보다 상처받은 영혼을 품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탄핵 정국을 의식한 듯 국민 통합을 위한 한국교회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우리 사회는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는데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제49회 국가조찬기도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 위기 앞에 한국교회가 소망의 빛이 되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대통령 없이 진행된 이번 기도회는 예상과 달리 참석 인원이 많이 줄어든 가운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도회가 열리는 시간에 국내외 교인과 선교사들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올해 국가조찬 기도회는 예년에 비해 참석 인원이 15%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30%가량 감소해 약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강국창 국가조찬 기도회 부회장은 한국교회가 미래사회의 영적 도전 앞에 깨어있게 해달라며 국가 기도의 날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했습니다. 올해 처음 지정한 국가 기도의 날은 국가조찬 기도회가 열리는 시간 동안 세계 각지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여기 코엑스에서만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국가 기도의 날이 선포됐기 때문에 1,200만의 국내, 750만의 디아스포라, 그리고 해외 선교사들이 2천만 명이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도회에는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최성규 인천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꼭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탄핵 중에 계셔서 못 참석하신 것이 좀 아쉽죠. 통합보다 더 중요한 건 화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합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죠.
올해는 탄핵 정국 속에 국가조찬 기도회에 대통령이 불참하게 되면서 참석자들은 국가적 위기를 앞에 놓고 기도로서 마음을 모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가 끝난 후에는 한반도 평화통일 청년 기도회가 이어지면서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 통일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 측은 올 하반기에 유럽 일대를 순방하며 교민들을 중심으로 한 유럽 지회를 설립해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이 오늘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설립과 활동에 들어갑니다. 기독교 역사문화관 논의가 시작된 지 7년 만에 가시적 조직 구성과 사업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 기독교 130여 년의 역사를 담아낼 한국 기독교 역사문화관이 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소중한 신앙의 역사를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한국 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역사문화관은 우리의 삶을 오늘 기독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법인 이사회 구성도 마쳤습니다. 이영훈 목사와 손다링 목사, 전용재 목사 등 3명이 공동 이사장을 맡고 주요 교단장과 연합기관장, 역사학자 등 모두 19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선임했습니다. 공동 이사장인 이영훈 목사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일이라면서 역사문화관 건립에 여러 교단과 교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360억에 달하는 건립 예산을 마련하는 게 관건입니다. 건물 기금 절반이 이미 확보가 돼 있는데 절반은 저희들의 몫입니다. 이제 모금을 해야 됩니다. 지난 2011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은 그동안 건축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무산되는 듯 했지만 지난해 은평구청과 진관동 일대 1200평방미터 매입을 타결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빠르면 이달 중순 기공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역사문화관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한 자료 수집과 전시, 교육을 비롯해 기독교 역사 보급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기독교 문화유산 보존, 기독교 역사 탐방 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설립자 변경 문제와 전 이사장의 배임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KC대학교가 이번에는 축구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승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KC대학교는 홍보를 목적으로 지난해 축구단을 창단했습니다. 하지만 홍보를 위해 창단한 축구단이 분란의 중심에 서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C대학교 축구단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먼저 선수 구성의 문제입니다. 2016년 축구단 창단 당시 감독과 선수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중 7명만 KC대학교 학생으로 모두 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나머지 학생 12명은 KC대학교 학생도 아니면서 KC대학교 축구단으로 활동한 셈입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10월 학생 신분이 아닌 이들 12명을 포함해 축구단 소속으로 15명의 신학과 학생을 뽑았습니다. 결국 이들 12명은 학생으로 선발돼 올해부터 KC대학교 축구단으로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신학과 신입생이 21명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이 훨씬 넘는 학생들이 축구부 소속으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의 입학에 또 다른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KC대학교 일부 면접위원이 축구단에 속했거나 축구단으로 활동할 학생들에게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KC대학교의 수시 모집은 내신과 면접으로 이루어져 내신의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면접 점수가 당락을 가르는 상황이라는 게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주장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감사를 진행했지만 입시 부정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KC대학교 축구단 관계자들 역시 이 같은 의혹 제기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축구부 창단 당시 이사장을 맡고 있던 김한묵의 이사장은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입시 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도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라며
신학과가 그동안 미달이 됐기 때문에 신학과를 살리기 위한 자구책으로 축구부를 만들었는데 이런 상황이 생겨서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2년 뒤 다가올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의미 있는 기념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예장통합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측은 우선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이루어졌던 장소와 관계자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당시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천도교와 불교와 함께 이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위원회는 또 여성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선생이 활동했던 종로 5가 정신여고 터를 보존해 근처의 여전도 회관과 연동교회 등을 연결하는 공원을 만들어 기독교의 독립운동 참여를 기념하는 벨트를 조성할 계획도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온라인 캠페인 I Promise You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번 캠페인은 자신의 SNS와 페이스북에 희망의 메시지를 올리는 것으로 배우 최지우, 가수 김희철 등 연예인들도 각막기증을 독려하는 게시물을 올리며 각막기증 서약과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기기증본부 측은 각막기증 서약이라는 작은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된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 가난한 어린이들을 1:1 양육해온 컴패션이 인도에서의 활동을 중단합니다. 한국 컴패션은 오는 15일자로 국내에서 후원하는 인도 어린이 13,000명을 비롯해 전 세계 12개 후원국이 14만 5천 명의 양육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컴패션은 인도 정부가 해외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NGO에 대한 법 규제를 강화하면서 작년 6월부터 인도 전역에 있는 589개 컴패션 어린이 센터에 후원금 전달을 차단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컴패션뿐 아니라 인도 현지에 있는 11,000여 개 국제 NGO 단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컴패션은 후원이 중단된 인도 어린이들의 후원 재개를 위해 후원자들과 함께 인도를 위한 기도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별 소식입니다. 부산 CBS 서부산 중계소 설립을 기념하는 특별 공연 105.3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변진섭 씨와 남궁옥분 씨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로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대전 YWCA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파이로 프로세싱의 허와실이란 주제로 프린스턴 대학교 프랭크 반 히펠 교수 외 3명의 핵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원자력 발전 후 남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해 다시 원자력 발전의 핵연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청연회가 제98주년 3.1절 기념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3.1운동에 희생된 모든 선각자들의 그 눈물과 피와 땀에 보답하는 마지막 우리의 사명은 잃어버린 우리 반쪽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2부 기념식에서는 축사의 시간과 공로패 전달, 독립선언문 낭독, 만세 삼창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가 제98주년 3.1절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 감신대학교 이덕주 교수는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민족 사랑으로 보여준 숭고한 희생 정신을 잊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가 3.1 만세운동 구국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강릉중앙감리교회 이철 담임 목사의 설교, 강릉 지역에서의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안경록 목사 양력 소개, 독립선언문 낭독, 만세 삼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삼척과 고성, 동해 지역에서도 3.1절의 의미와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함께 가졌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제98주년 3.1절 기념 연합 예배를 드리고 나라와 민족, 원주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전명구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3.1절을 맞이해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나아가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춘천시 기독교연합회도 3.1절 기념 연합 예배를 드리고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여성들이 세계 평화와 화해를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을 맞아 전주 지역 기도회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태풍 하이엔이 몰고 온 무서운 황폐화에 응답하여 전 세계 공동체에서 수십억 달러 기부금을 쏟아부었지만 정부의 재건 프로그램은 너무 느려요. 올해는 필리핀 여성들이 작성한 예배문을 토대로 필리핀의 경제와 사회 정의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포항 CBS가 CCM 콘서트 섬김과 사랑을 개최했습니다. 지역 성도와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찬과 사랑 이야기, 소울싱어즈, 메리제인 등이 출연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8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